안녕하세요. 올해 87세 양순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진료를 마치고 여러분께 소중한 건강 비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87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테니스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약, 고가의 영양제, 복잡한 운동법? 아닙니다.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신 상황이나 자신만의 팁을 공유해 보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무관심했던 신체 특정 부위만 올바르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70대, 80대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체념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기를 포기하고 여행이나 등산 같은 취미도 접습니다. 때로는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55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정성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핵심 부위는 바로 발, 무릎 안쪽, 허리, 그리고 목입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한 위생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8세 김민우 박사님의 사례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은퇴 직후 심한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릴 이 간단한 관리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지금은 매주 북한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말은 바로 발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이자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바로는 발은 인체의 작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81세 정경호 씨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선생님, 요즘 발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한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발에는 무려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 내장기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고 현대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중요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3의 심장입니다. 발의 근육과 혈관이 심장을 도와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이지요. 효과적인 발 관리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38도 정도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십시오. 이렇게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국내 유명 제약회사 연구소장을 지낸 75세 한지영 박사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만성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둘째,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5분간 발바닥 마사지를 하십시오.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이를 자극하면 내장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바닥 중앙부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매일 꼼꼼히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84세 문승현 씨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저녁마다 올리브 오일이나 시어버터와 같은 자연 보습제로 발을 관리하십시오. 정경호 선생님은 이 4가지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한 후 통증이 나아졌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며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부위인 겨드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천연 정화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겨드랑이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3세 박연자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18년 동안 매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만성 비염과 기관지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양 선생님, 이맘때만 되면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해요.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네요. 이런 상태로 노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으로 인해 붉어져 있었으며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림프절도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에는 18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면역 체계의 핵심으로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생산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 차원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땀샘을 억제하는 데만 집중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5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겨드랑이 관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자극이 없는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81세 장태원 선생님은 이 방법만으로도 12년간 겪었던 겨드랑이 피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셋째,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 대신 알로에, 베라나 코코넛 오일 기반의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넷째, 매일 아침 3분간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해주세요. 팔을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박서연 여사님은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18년 만에 처음으로 환절기가 와도 기관지가 괴롭히지 않네요.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훨씬 가볍고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서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전에 허리에 관한 내용을 시작했었는데 그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허벅지 안쪽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허리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부위에는 우리 몸의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부위의 건강 상태는 신경 전달과 혈액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8세 조미란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여사님은 매일 밤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양 선생님,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까지 저려와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이대로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허리 부위를 살펴보니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고 피부는 건조하며 탄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약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허리 부위는 단순한 몸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척수신경과 주요 혈관, 그리고 신장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허리를 생명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도 허리의 근육과 척추 건강이 전신 신경 전달과 내장 기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위가 경직되거나 순환이 저하되면 신경 전달이 방해받고 결국 만성 통증과 내장 기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동안의 의학 경험을 통해 찾아낸 4가지 허리 관리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저녁 5분간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침대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굽히는 동작만으로도 허리 근육의 경직을 풀 수 있습니다. 둘째,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특히 추운 계절에는 허리를 차게 하면 근육이 더욱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77세 백종철 씨는 항상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만으로도 10년간 시달렸던 만성 요통을 크게 개선하셨습니다. 셋째, 취침 자세에 주의하세요. 바른 자세로 누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와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받쳐두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취침 전 5분간 허리 마사지를 해주세요. 두 손으로 허리 양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조미란 여사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양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밤에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허리가 가벼워지니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허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닌 신경 전달과 내장 기관 건강의 중심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만성 통증, 수면 장애, 그리고 내장 기관 기능이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과 두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상부에 위치한 목과 두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과 두피는 단순히 씻고 관리하는 부위가 아니라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류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71세 박정숙 여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늘 피로감을 느껴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양 선생님, 요즘 자주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손녀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 시작인지 너무 두렵습니다. 목과 두피를 살펴보니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두피는 건조하며 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두피의 근육들은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목과 두피 관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천연 성분의 부드러운 브러쉬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하니 주의하세요. 76세 강태원 옹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되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는 곳입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불과 12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목의 경직을 풀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80세 윤태식 옹은 이 스트레칭으로 12년간 시달렸던 만성 두통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넷째, 취침 전 5분간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깨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을 벽에 대고 목과 어깨를 문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양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손녀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해요. 목과 두피는 단순한 외관상의 부위가 아닌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기억력 향상, 선명한 사고력, 그리고 활력 증진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부위별 관리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발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38-39도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 촉진과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관리법입니다. 75세 오영자 여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복용해 온 수면제를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져서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바닥 반사구 자극하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된 수백 개의 반사구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해 발 가장자리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은 소화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82세 임상현 씨는 이 마사지로 18년간 고생하던 만성 소화불량을 개선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속이 편안해지더군요. 이제는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발가락 사이는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타월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84세 김경수 씨는 발가락 사이 습진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이 간단한 관리법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취침 전발에 천연 오일을 바르고 면약말을 씻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발에 바르고 면약말을 신으면 밤새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쿠션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 발바닥의 충격을 최소화하세요. 오영자 여사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난 주말에는 손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는데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발 관리법을 시작해 보세요. 발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관리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자극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향수가 든 바디워시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55년간 단 한 번도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카스티아 비누나 님 오일이 함유된 천연 비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비누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항균 효과를 제공합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클렌징하세요. 특히 겨드랑이 주름 부분은 꼼꼼히 씻되 피부 자극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욕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으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이 단계만으로도 겨드랑이 피부 문제와 냄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일반 제품은 땀샘을 막아 독소 배출을 방해합니다. 저는 55년간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 그리고 몇 방울의 티트리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과 1:4 비율로 희석해 면봉에 묻혀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식초 냄새는 곧 사라지고
피부의 산도를 조절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아침 3분간의 림프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이 부위의 마사지는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가락으로 겨드랑이에서 시작해 쇄골과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한쪽에 1분 30초씩 양쪽에 총 3분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는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특히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림프 순환이 원활해져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닌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시스템과 해독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건강법입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전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지지대인 허리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는 단순한 몸의 중간 부위가 아니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이 부위의 건강은 전신 활력에 직결됩니다. 허리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5분간의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앉거나 설 때 자세에 따라 받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세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먼저 상체를 앞으로 숙인 후 천천히 일어나야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 허리는 곧게 펴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허리를 보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이나 울 소재의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따뜻한 팩을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55년간 겨울에는 항상 허리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5분간의 허리 마사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바른 후 양손으로 허리 양옆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두고 그 위에 허리를 대고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허리 관리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허리 통증 예방, 신체 균형 유지, 내장 기관 기능 개선 등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축입니다. 이 축이 건강해야 전신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입니다. 목과 두피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세정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팔의 유연성이 떨어져 목과 상부 등에 손이 잘 닿지 않게 됩니다. 저는 긴 손잡이가 부착된 천연모 브러쉬를 사용하여 편안하게 이 부위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관리하세요.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줄 뿐 아니라 신경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5분간의 두피 마사지입니다. 두피에는 뇌로 직접 연결되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분포하고 있어 두피의 혈액순환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야 할 부위는 후두부 뒤통수와 측두부 관자놀이입니다. 이 부위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침 두피 마사지를 습관화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5분간의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모든 신경과 혈관이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목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이세요. 그 다음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3분간의 목과 상부 등 마사지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해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 상부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이나 마사지 볼을 벽에 대고 목과 등 상부를 문지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목과 두피 관리는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기억력 향상, 집중력 증진, 두통 감소 등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을 어떻게 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평생 실천해온 10분의 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언제 다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관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별 집중관리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무릎 안쪽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리 관리의 날, 일요일은 목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고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부위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간 목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5분간 발 마사지를 합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하루 종일 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새로운 습관을 기존 일상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일과와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차를 마실 때 목 스트레칭을, 신문을 읽을 때 발 마사지를, 샤워할 때 두피 관리를, 저녁 TV 시청 시간에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넷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효과를 믿으세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55년의 의료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은 오히려 80대, 90대에 이러한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올바른 관리에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함께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고 점검할 수 있어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관리법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건강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10분의 마법을 실천해 보세요. 발, 겨드랑이, 허리, 목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